에라이, 자르려면 잘라라. 이 마인드로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납니다. 이게 막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연봉이요? 커리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막말로 세상에 널린 게 회사고 요즘 뭐 알바만 해도 기본 200은 버는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알바라도 하면 되죠. 이런 마인드로 편안하게 다니면 됩니다. 회사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혹시 이 음악 아세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끝날 때 나오던 음악. 재밌게 웃다가도 이 음악만 나오면 자동으로 우울해지죠. 아, 또 월요일이구나. 그리고 어김없이 월요일은 돌아오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데 마음은 밑으로 가라앉고 출근길이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월요병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직장인들 일주일이 전부 월요일 같아요. 회사 생각만 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메일, 전화, 보고서 계속 쏟아지죠. 굳어버린 상사 얼굴 마주치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죠. 이게 몸은 퇴근을 해도 머릿속은 퇴근을 못하는 겁니다. 저녁 먹으면서도 할 일이 떠오르고 아이랑 놀다가도 부장님 말이 리플레이 되고 자려고 누웠다가 카톡이 울리면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특히 실수라도 하나 해서 된통 깨진 날이면 그날은 회사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밤에 잠도 잘 안 오죠. 지금 자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또 출근하는구나. 이 악순환 진짜 답답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갑갑함에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정신이 망가지고 몸도 아프고 삶 전체가 무너져요. 상사가 뒤에 서 있으면 몸이 경직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느낌. 이 느낌 아시나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팀장님이 한숨만 쉬어도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메신저에 이대리 잠깐 보자. 이거 한 문장 떠 있으면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 뭐 별거냐. 잘라면 잘라라. 이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도 찍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우울함과 무능감에 짓눌려 살던 제가 어떻게 그 고리를 끊고 지옥 같은 회사 생각에서 벗어났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회사 생각에 멘탈 나가지 않도록 제가 직접 경험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1시간,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그때만큼은 회사 생각이 아예 나질 않았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조금씩 문의가 들어오고 판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처럼 재밌었고 몰입하다 보니 회사 생각이 날 틈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1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매출이 200, 500, 1000, 막 300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회사에서의 멘탈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사한테 쿠사리를 좀 먹어도 속으로 생각했죠.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쉬네요. 전 퇴근하고 또 재밌게 제 거 하러 갑니다.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진짜 웃음까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회사의 경험을 온라인 판매에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회사 일에 더 흥미가 생겼어요.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리더는 어떤 논리로 판단을 내리는지. 옛날에는 그냥 기계처럼 일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 엄청 소중한 배움이었죠.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월급까지 받았던 거죠. 이 능력이 언젠간 내 거를 하는데도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직접 써먹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우울, 피곤, 무기력, 감정 기복. 이 모든 것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 과밀화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역할에만 몰입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회사에서의 내가 너무 커지면 가족 안에 나는 흐려지고 친구로서의 나는 멀어지고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나는 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퇴근해서도 계속 회사 생각이 납니다. 몸은 퇴근했는데 머리는 아직 회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역할 전환. 하버드 의대 조지 바잔트 교수에 따르면 하나의 역할에 극단적으로 몰입할수록 번아웃은 3배 증가하고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전환할수록 회복 탄력성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회사에서의 나는 회사에 두고 와야 합니다. 먼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퇴근 후에 정장이나 유니폼 그대로 입고 있으면 뇌도 퇴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바꾸세요. 공원이든 조용한 카페든 집안의 한켠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아로 돌아오는 공간,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투와 생각을 바꾸세요. 아, 팀장님이 아까 왜 화냈지? 이거 하지 말고 오늘 뭐 먹지? 주말에 뭐 하지?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머릿속 회로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몰입장치. 사람의 뇌는 기분이 좋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하고 나서 루틴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30분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 헬스장에서 땀 흘리기, 책상에 향초 하나 켜두고 책 읽는 거, 아기랑 한 20분 정도 그림 그리기,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하나 등록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회사에서 나를 끊어내는 스위치가 됩니다. 회사만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회사 자아가 너무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업을 추천하는데요. 이게 돈 때문이 아닙니다. 부업을 하면 열정이 마구 생겨서 자아를 회복시킨데 엄청나게 좋은 도구인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가 여자 옷을 팔아서 월 매출 1억을 찍을 줄을. 근데 그렇게 월 매출을 높게 찍고 나니까 회사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 생각이 든 순간부터 회사 생각이 뇌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진짜 이 소중한 우리의 존재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회사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혼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고, 퇴근해도 실수를 복귀하고 자책하고 심지어 꿈까지 꿉니다.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새벽 3시에 고친 엑셀 그 다음날 누군가 덮었습니다. 2시간 더해서 끝낸 프로젝트 다른 사람이 발표하고 그 사람 성과 됩니다. 그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회사 밖에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틴 셀리그먼의 배움된 무기력 실험에 따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오래 놓이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 안의 생활,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통제 가능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퇴근하고 1시간이면 돼요. 그 시간은 심리적 생존 공간이 되는 겁니다. 회사 일이 전부인 사람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회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관심을 주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회사만 계속 생각하면 답도 없는 그 생각에 뇌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미쳐버릴 것 같은 이유인 거죠. 근데 쉬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뇌는 집중할 때 회복이 됩니다. 몰입, 루틴, 습관. 이게 뇌를 불안에서 끊어냅니다. 해답은 휴식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 그게 회사를 이겨내는 진짜 방법입니다. 퇴근하면 피곤한데 온라인에 물건 올리고 그럼 언제 하냐?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서 인스타 쭉쭉 내리고 아무 의미 없이 배달의 민족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는 회사 생각이 수시로 떠오릅니다. 2022년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적인 명상을 할 때보다 몰입 행동을 할 때 뇌의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앉아서 쉬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회사 생각 떨쳐내려면 멍 때리기보다 뭐라도 하는 게 답인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판매가 시작하기 어렵다면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퇴근 후 30분 걷기. 그냥 음악 없이, 핸드폰 없이 그냥 걷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무의식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화됩니다. 회사에서 상처받은 말, 상사 눈치, 실수에 대한 자책, 그 모든 게 걷는 동안 조용히 정리됩니다. 가장 저렴하고 효과 좋은 회복 루틴입니다. 두 번째, 일기 쓰기. 감정과 감사에 대해 써보는 겁니다. 그날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적고 그 감정을 느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감정에 짜증 적고 이유, 상사한테 개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 다시 보기. 그냥 바빠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은 느껴야 풀리고 생각은 바라봐야 정리가 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회사에서 일어난 일에도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 쓰기. 사소해도 됩니다. 오늘 낮에 하늘이 참 예뻤다. 퇴근길에 바람이 시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2주만 감사 일기를 써도 편도체 반응이 40%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불안, 분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의 핵심입니다. 이걸 안정시켜야 회사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든 AI든 뭐든 배워보기. 새로운 걸 배우면 뇌는 전환됩니다. 회사에서 쓰던 회로는 잠시 꺼지고 새로운 회로가 켜집니다. 몰입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그게 영어 한 문장 외우는 거든 챗GPT 써보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그게 바로 회사 자아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입니다.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회사 생각이 머릿속을 점령했다면 회사 밖의 내가 너무 작아진 겁니다. 그럴 땐 하루 1시간 조용히 나를 위한 루틴을 시작하세요. 걷고, 쓰고, 배우고. 그게 나를 회복하는 루틴입니다. 내일부터 퇴근할 때는 회사 스위치를 확실하게 꺼버리세요. 동료랑 같이 퇴근하지 마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헬스장, 공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딱 1시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보든, 를 배워보든, 운동을 하든 몰입을 하세요. 오롯이 나를 위해 보내는 그 1시간이 반복되면 뇌는 기억을 합니다. 회사 생각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되찾고 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가 힘든 것은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회사 밖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은 늘 회사로 돌아갑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몰입할 것을 하나만 만드세요. 걷기, 글쓰기, 부업, 유튜브, 자격증, 뭐든 괜찮습니다. 퇴근하고 하루 1시간 본인을 위해서 몰입하세요. 그 순간 뇌는 깨닫습니다. 아, 회사가 전부는 아니구나. 그때부터 회사는 덜 무서운 공간이 됩니다. 오히려 회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곳이 아니라 써먹는 곳이 됩니다. 잘라면 잘라라. 이게 막 나가자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주인인 공간을 오픈하세요. 또 회사 안의 나를 밀쳐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